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 연구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반물질을 트럭에 실어 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닿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내며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가두어 이동시키는 것은 그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3월 26일 외신과 CERN에 따르면 내부 베이스 실험팀은 양성자의 반물질인 반양성자 92개를 특수 보관 용기에 담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물질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반적인 물질과 전자기적 성질이 정반대인 입자입니다. 이론상 우주 탄생 초기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존재했어야 하지만 현재 자연계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이동형 반물질 저장 장치인 베이스 스텝입니다. 이 장치는 무게가 1톤에 달하지만 트럭 적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에 초전도 자석과 극저온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물질이 용기 벽면에 닿아 소멸하지 않도록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 가두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속에서도 고진공과 영하 265도 미만의 극저온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반물질을 실은 트럭은 CERN 부진의 8km 구간을 시속 42km의 속도로 약 30분간 주행했습니다. 연구진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반물질 운송을 시도한 이유는 정밀한 연구 환경 때문입니다. 반물질 생산시설 내부에는 장비들이 내뿜는 미세한 자기장 간섭이 심해 정밀 측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음과 잡음이 없는 외부 실험실로 반물질을 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측정 정밀도를 기존보다 최대 1000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ERN은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운송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9년에는 약 700km 떨어진 독일 뒤셀도르프의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까지 반물질을 배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트럭에 별도의 발전기를 장착해 장거리 주행 중에도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을 검토 중입니다. CERN 측은 이번 성과가 반물질 연구에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시설에만 갇혀있던 반물질 연구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물질과 반물질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내어 왜 우주의 반물질이 사라지고 물질만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만 년간 인류가 경험한 가장 파괴적인 화산 폭발의 현장, 일본 남부 해저의 키카이 칼데라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대재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지점 지하에서 마그마가 다시 꾸준히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계의 정밀 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을 통해 가고시마현 류쿠열도 인근 해저의 키카이 칼데라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해저 175km 구간에 39개의 수중 센서를 설치하고 12,000건이 넘는 파동 기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거대 분화를 일으켰던 마그마 저장소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새로운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키카이 칼데라는 약 7,300년 전 단 한 차례의 폭발로 무려 16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 물질을 쏟아냈던 곳입니다. 이는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런스 화산 폭발의 160배가 넘고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보다도 16배나 큰 규모입니다. 당시 폭발로 인해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정도의 거대한 분화구가 해저에 형성됐으며 이후 3,900년 동안 마그마가 솟아오르며 세계 최대 규모인 32세제곱킬로미터의 용암돔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 발견된 마그마의 성분입니다. 용암돔 속 마그마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 대분화 때와의 물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노부카즈 세야마 교수는 이는 저장소에 현재 존재하는 마그마가 과거의 잔해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마그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하 저장소에는 평균 1000년마다 약 8.2 세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꾸준히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그마 재충전 양상은 미국의 옐로스톤이나 인도네시아의 토바오 같은 세계적인 초대형 화산 시스템과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은 칼데라 직하부 얕은 곳에 용융물이 다시 주입되는 이 과정이 향후 또 다른 거대 분화로 이어지는 전조 단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대규모 분화의 방아쇠가 당겨지기까지 마그마가 얼마나 더 쌓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력을 보여줬던 화산이 7,300년의 침묵을 깨고 조용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활용한 해저 음파 탐지 기법을 전 세계 거대 화산의 분화 예측 모니터링에 널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질학적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관측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저물고 전 세계가 거대 전환의 길목에 선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해부한 신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다자주의 파괴,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향한 최근의 무력 행보를 미국 패권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박노자 교수의 야만 시대의 귀환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패권 국가의 조건을 군사력 그 이상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자본 축적을 조정하고 압도적인 생산력과 기술력, 그리고 보편적 담론을 생산해 글로벌 상식을 만드는 국가가 진정한 패권국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위를 누려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등을 거치며 그 기반이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패권의 건재함이 아닌 쇠락의 방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합리적인 정책이나 절차 대신 횡포와 무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소프트 파워가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를 과거 소련 붕괴 직전의 고립주의적 흐름과 비교하며 미 제국이 안락사의 과정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저자가 규정한 지금의 시대는 초퇴행의 시대입니다. 절대 강자가 사라진 자리에 열강들이 영토와 자원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던 19세기식 야만이 다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1930년대 말의 경제 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았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드는 초강경 우파의 집권과 지정학적 충돌이 더 큰 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한때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세계 그 자체였으나 이제는 쇠락하는 미국을 냉철하게 상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감상적인 친미나 맹목적인 반미를 넘어 자주국방을 토대로 비서구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야만 시대의 귀환은 미국 패권의 태동부터 현재의 균열까지를 정교하게 해부하며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정밀한 나침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기존 교육 시스템과 시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전문 매체인 레스트 오브 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수많은 대학생이 스마트 안경을 AI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정답을 제공받는 정교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육안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기존의 감독 체계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낙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지를 스캔해 AI로부터 정답을 전송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행위가 죄책감 없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스마트 안경 대여 시장까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한 대여업자는 최근 불과 4개월 만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기기를 빌려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계의 실험 결과 또한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파괴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스마트 안경을 챗 GPT와 연결해 시험을 치른 결과 착용자는 전체 상위 5위 안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2.5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인 72점을 압도적으로 상회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술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와세다대 입시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한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연세대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도 챗 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답을 공유한 학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AI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의 결합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공정성이라는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